안녕, 내 이름은 야마모토 아타루. 고등학교 1학년이다. 친구도 많고 부모님과 사이도 좋아서 아무런 고민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고민이 딱 하나 있다. 엄청 큰 고민거리가. 바로 나보다 2살 많은 형 때문이다. 오늘부터 여름방학 다녀왔어요. 형. 야, 너 학교 성적은 잘 나왔냐? 성적표 내놔봐. 형이랑은 상관없잖아. 우하하, 꼴등이라니. 성적이 안 맞는 학교에 가더니 아무리 명문고에 다녀도 꼴등이나 하면 아무 대학에도 못 갈걸? 시끄러. 형네 학교랑 달리 우리 학교는 머리 좋은 애들이 많거든. 난 천재니까 학교에서 배울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집 근처 학교에 다니는 거지. 그리고 난 입학 때부터 쭉 1등이거든. 너랑 같은 취급하지 마라. 형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상식도 있는 편이다. 그런 형이었지만 젠장 말도 안 돼. 그 대학 보는 눈이 없잖아. 와달라고 빌어도 안 갈 거다. 자기 학교에서나 1등이지 전국 모의고사는 젬병이라 2년 연속으로 대학에 떨어졌다. 진짜 꼴 좋다. 그리고 나도 드디어 수험생이 됐다. 뭐 지방이지만 공립이니까 여기나 가줄까? 어차피 나만한 천재는 어딜 가도 나뿐이니까. 너는 어디 지원할 거냐? 형이랑은 상관없잖아. 어차피 너 같은 바보는 제대로 된 대학엔 못 붙겠지만 지잡대는 가지 마라. 더 이상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란 소리야. 진짜 짜증나네. 형은 삼수 나간 주제에 왜 그렇게 자신만만이야? 엄마, 아빠, 나 합격했어. 정말 합격했니? 대단하구나.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더니. 뭐야 시끄럽게 꿀잠 자고 있었는데. 아타루가 대학 붙었대. 뭐? 어딘데? 어느 지잡대야? 도쿄대. 도쿄대? 형은 작년에 광탈했었지? 역시 우리 아들. 아타루는 우리 집의 자랑이야. 그건 나이 차별이야. 그것만 아니었음 나도 붙었어. 나 같은 천재가 너 같은 놈한테 질 리 없잖아. 뭐 어찌저찌 해서 형제 둘 다 대학에 합격했다. 만사 해결인 줄 알았는데 입학하고 한 달이 지나고. 다녀왔어. 대학은? 다들 덜 떨어져서 나 같은 천재랑 급이 안 맞아. 그리고 그딴 깡초는 사람 살 곳이 못 돼. 그러니까 대학 그만둘 거야. 입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시끄러워. 너 같은 멍청이가 뭘 한다고 떠들어. 괜찮니? 젠장. 이렇게 나는 다시 형과 함께 지내게 됐다. 하지만 형의 인성 파탄은 더 심해졌고. 이건 안 돼. 잔말 말고 좀 빌려달라고. 뭐야 3만 원밖에 없잖아. 누구 코에 묻혀. 돌려줘. 이번 달 아타로 생일 선물 살 돈이야. 그딴 놈은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 나한테 선물하는 게 훨씬 나을걸. 미안하구나 아타루. 엄마, 난 선물 같은 거 없어도 돼. 신경 쓰지 마. 또 시작이구먼. 우유빛깔 마유코 사랑해요 마유코. 가정폭력은 일상 다반사에 부모님의 돈이나 카드를 마음대로 쓰고 야간 소음까지. 정말 심각하다. 심지어 대학을 그만두고 나서 취직도 안 하고 아이돌 콘서트 말고는 집에 틀어박혀 지낸다. 그런 생활이 시작된 지 어느새 4년이나 지났다. 난 대학 졸업 후 세계적인 대기업인 고글에 입사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도 약속했다. 그래서 부모님께 소개드리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라코예요. 달링이랑 러브러브랍니다. 그거 참 귀여운 여자친구구나. 그쵸? 저한테 아깝다니까요. 그래, 아타루가 행복하다면 됐지. 그렇죠, 여보? 뭐 그렇지. 부모님은 처음엔 차라코를 보고 당황하셨지만 금세 사이가 가까워졌다. 아버님, 완전 바이브 쩌는데요? 젊은이들한테 질 수 없다, 아람쥐. 어머, 당신도 참. 잠시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복도 왼쪽에 있어. 오케이. 무슨 소리지? 쏘리. 포스터 찢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중요한 물건인가요? 어이, 엄마. 이만엔이라도 누구냐? 감히 내 마유코를 상처 입힌 놈은. 죄송합니다. 저예요. 용서 못해. 가만 안 둬. 넌 대체 누구야?
아타루 여자친구예요. 오라버니 잘 부탁해요. 괜찮니? 남의 집 귀한 딸을 어서 사과하렴. 난 아무 잘못 없어. 저 녀석이 우리 마유코를 상처 입혔으니 벌을 받아야지. 너 진짜? 이 자식 뭐하는 짓이야? 내 소중한 여친한테 손을 대? 뭐야, 여친 좀 있다고 호들갑 떨기는. 평소에는 쪼라서 내가 왜 네 멋대로 하게 두는지 알아? 너같이 입만 살고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랑 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런 거다. 쫄긴 누가 쫄아? 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냐 이 자식아? 나 같은 천재의 생각은. 천재긴 누가 천재야. 넌 그냥 우물한 개구리야. 그리고 날 자꾸 바보 취급하는데 너보다 훨씬 많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거든.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니라고. 백수 주제에 어딜 입을 놀려. 자기야 이제 됐어. 난 괜찮다니까. 그냥 다시 식사하자. 차라코가 달래준 덕분에 상황은 거기서 종료됐지만 당연히 이걸로 내 마음이 풀릴 리 없다. 이번 일로 나도 부모님도 인내심이 폭발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과 어떤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군. 그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작전은 형이 매달 빠짐없이 가는 아이돌 콘서트 날에 실행하기로 했다. 내가 간다 마유코. 좋아, 나갔다. 드디어 작전 실시다. 두고 봐. 이 몸이 돌아왔다. 어라,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이건 다 뭐고? 마유코, 한정판 포스터가 친필 사인이 있는 건데? 이건 무명 시절 때 굿즈잖아. 젠장, 이게 무슨 짓거리야? 엄마, 아빠, 아타루, 이리 나와. 당장 나오라고. 가만 안 두겠어. 날뛰기 시작한 지 3시간째인데 슬슬 지쳤겠지? 좀 진정이 됐니? 젠장, 빌어먹을. 이 집은 내일 철거하기로 했단다. 뭐? 웃기지 마. 당신들은 내 부모잖아. 부모는 자식을 돌볼 의무가 있다는 것도 몰라? 이래서 멍청한 것들은. 그래, 넌 내 자식이 맞지. 근데 넌 이제 애도 아니니까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아동학대, 아동방임이야. 그래, 너 좋을 대로 말하렴. 더는 너의 응석 받아주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이사를 갈 거고 당연히 네 자리는 없을 거다. 그럼 잘 지내라. 그럼 새 집으로 가볼까? 새 집이라니 설렌다. 정말 괜찮니? 이렇게 비싼 집을 선물해 주다니. 괜찮아요. 대기업은 월급도 높고 차라코도 그러자고 했어요. 고맙구나. 그럼 가볼까? 잠깐만 기다려. 나도 그 집에 데려가줘. 제발 부탁이야. 싫어. 내 명의로 산 집이야. 형 들어오면 경찰 부른다. 제발, 우린 한 가족이잖아. 힘들 때 서로 의지하는 게 가족 아니야? 너야말로 네 가족이랑 가족이들 차라코를 때렸잖아. 그건 머리에 피가 쏠려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한 짓 절대로 안 잊을 거야. 미안.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차라코 씨한테도 사과할게.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고. 이런 실랑이가 2시간 정도 이어졌다. 알았다.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다. 아빠, 봐주지 말라니까. 고마워. 나 진짜 새 사람 될게. 이 녀석들 멍청하기는 완전 쉽구만. 맘이 놓였는지 잠들었네. 콘서트에다가 아까 화도 냈으니 지쳤겠지. 그러게요. 으아, 뭐야? 정신이 드는가? 뭐야 당신? 다들 어디 가고 나 혼자지? 널 두고 가셨다. 뭐? 근성을 뿌리째 바꿔달라고 부탁하셨지. 넌 오늘부터 이 절에서 지낼 거다. 뭐? 누구 마음대로 거기서 살아? 달리 갈 곳도 없을 거다. 그러게, 그 녀석들 집은 모르는데. 네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데리러 온다고 하셨다. 젠장, 웃기지 말라고. 뭐 다르게 생각하면 하루 3끼 다 나오고 불경만 1시간 정도 들으면 되겠지. 뭐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형의 생각과는 달리 사실 이 절은
전국에서 가장 혹독한 절이라고 한다. 4시 반이다. 어서 일어나. 뭐라고? 누가 이런 새벽에 일어난다고?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일어날게요. 일어난다니까요. 자, 다음. 저 땡중놈이 조금만 버티자. 며칠만 참으면 그 녀석들이 데리러 올 거야. 설마 날 모른 척 하겠어? 수행하도록. 농담이죠? 농담은 무슨. 자, 빨리 해. 왜 내가 이딴 걸. 한편 나랑 차라코는 결혼에 골인. 여보, 잘 다녀오세요. 다녀올게. 둘이서 외출해요? 그래, 게이트볼 치러 간다. 나랑 부모님은 바로 옆집에 살고 있다. 그때 형이 왜 절에 갔냐고? 거기까지가 우리 계획이었다. 말썽쟁이 형이 곧바로 갱생할 리 없었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형을 데리러 갈 생각이다. 10년, 20년 뒤에 새 사람이 된다면 말이지. 젠장! 저는 중학교 2학년 부수지마 사쿠라라고 합니다. 저희 집 가족 구성원은 회사원인 아빠와 전업주부인 엄마, 그리고 4살 위의 언니와 저까지 4인 가족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 세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아빠파, 제가 소속해 있습니다. 아빠는 저희 집의 기둥이지만 엄마와는 계속 삐걱거립니다. 야, 이 쓸모없는 인간아. 야근 수당이 끊겼다는 게 무슨 소리야? 회사 방침이야. 경비 삭감이니 뭐니 하면서. 돈도 몇 푼 벌지도 못하면서 뭐야 이게. 급여도 깎였는데 그 다음엔 뭐 해고겠네? 에이, 설마 자르기까지 하겠어? 당연히 잘리면 안 되지 이 양반아. 집에서 뒹굴거릴 시간 있으면 부업이라도 좀 하든가. 미안해. 에휴, 당신 같은 거랑 결혼한 내 팔자가 잘못이지. 깎인 급여만큼 당신 용돈이랑 점심값 줄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디 가는 거야? 친구랑 밥 먹으러 간다. 왜? 하, 아빠 괜찮아? 미안하다. 못 볼 꼴을 보여줬네. 밥 먹자. 아, 진짜 적당히 해야지. 언니, 오늘도 또 풀떼기야? 난 오늘 양식이 땡겼는데 진짜 짜증나게. 나도 엄마랑 같이 나갈 걸 그랬네. 아까 한 대화를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힘든 시기니까 다 같이 똘똘 뭉쳐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인간이 무능한 게 내 잘못이야? 아니, 오히려 부모가 무능한 탓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내가 피해자 아니야? 야근 수당이 끊긴 건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 애초에 무능한 게 잘못인 거야. 이 인간이 이렇게 박봉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엄마도 그랬었어. 언니, 됐어, 사쿠라. 그래도 됐고 나도 나가서 대충 사 먹고 온다. 언니, 그거 아빠 지갑이잖아. 용돈 좀 받아갈게.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이렇게 아빠파와 엄마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 엄마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아빠 수입이 적은 것을 탓하고 그걸 이유로 집안일까지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아빠와 엄마를 보고 저희 자매도 대립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열심히 하는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고 지쳐있을 아빠에게 모든 것을 다 시키는 것이 미안해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했지만 언니는 저와는 반대로 엄마 사고방식에 물들어 부양받고 있는 주제에 아빠를 우습게 보고 돈은 멋대로 가져가는 등 막 나갔습니다. 당연히 저희 사이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집안을 둘로 가르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갈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도쿄에 있는 사립대학 가고 싶거든. 우리 집에서는 못 다니잖아. 그래서 엄마랑 같이 대학교 근처에서 둘이 살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 결론을 내렸다니.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당연히 당신이 내야지.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한 달에 얼마나 들지 생각은 해봤어? 월세에 공과금에 식비에 대충 20만 엔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 퍼주면 나랑 사쿠라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알바 아니고 딸이 하고 싶은 걸 시켜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야?
얘기가 다르잖아 이건. 국공립 대학 가겠다는 조건으로 지금 다니는 사립고등학교 보내달라고 얘기했던 건 레나 너잖아. 마음이 바뀌었어. 사립대학이 더 재밌어 보이고 친구들도 다 사립대학 가겠다고 하더라고. 나만 누추한 국공립 가면 너무 가엾잖아. 가여운 게 아니라 성적이 딸리니까 국공립은 꿈도 못 꾸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때? 뭐? 모르는 척 시치미 뗄 생각 말고 언니 얼마 전에 모의고사 결과 바닥에 내팽개쳐 놨잖아. 살다 살다 진짜 9등급은 처음 봤다. 닥쳐 이년아. 그걸 왜 함부로 봐? 사쿠라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 남 공격하는 게 그렇게 재밌니? 왜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아빠를 불평하는 건 괜찮고 놀기만 하느라 아무것도 못 이룬 언니 성적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건데? 엄마는 집에서 누워서 TV나 보는 주제에 가사도 다 아빠한테 떠넘기고 부끄럽지도 않아? 나는 너희들을 낳아줬다고 그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은 없니? 그래 사쿠라 엄마한테 감사하라고. 감사하라는 강요만 하고 정작 감사할 일은 하나도 안 하는 엄마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리가 없잖아. 지 아빠 똑 닮았어 아주. 엄마 닮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어. 그럼 아빠랑 계속해서 살던지. 그만 안 해? 알겠으니까 마음대로 해. 애초에 당신 허락 구한 적도 없거든. 메롱. 안 그래도 아빠랑 살 생각이거든. 집으로 돌아가니 아빠가 거실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 왔어. 아까 괜히 내가 부채질 만한 것 같아서 미안해. 괜찮아. 사쿠라가 아빠 편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 많이 돼. 초췌한 아빠의 미소를 보고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 되지. 힘든 건 내가 아니라 아빠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부업 좀 할까 해서. 정말 시작했구나. 내가 도와줄 만한 건 없어? 숙제는 다 했니? 학교에서 다 끝내고 왔지. 고마워. 그럼 이것 좀 뽁뽁이로 싸줄래? 알겠어. 오늘 엄마랑 언니 돌아오려나? 글쎄다. 오늘은 내가 밥 만들게. 아빠는 쉬고 있어. 고맙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아빠를 업신여기는 둘의 태도를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니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아까 잘도 나를 바보로 만들었겠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언니 아직 구구단도 못 외우지? 시끄러. 그딴 거 몰라도 대학 갈 수 있거든. 교복이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간 학교에서 전혀 공부 안 해도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해야지. 공부 좀 한다고 잘난 척하기는 못생겨가지고. 인성이 그따군데 얼굴이 뭐가 중요해? 뭐라고? 용건이 뭔데? 나 밥 차리느라 바쁘거든. 엄마가 전화래. 내가 사립 갈 거니까 너는 공립고등학교로 갈 것. 용돈은 알바해서 충당할 것. 집에서는 돈 받지 말래. 우리 집 돈은 우리 생활비로 써야 하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돈 안 드는 공립고등학교 갈 거니까 걱정 마셔. 언니처럼 밤에 놀러 다니지도 않으니까 돈도 거의 안 들거든. 이 찐따. 뭐라는 거야 9등급이. 얼굴도 못생긴 게 말이 많아. 언니는 정신병원이나 한번 가봐. 시비 걸지 말고. 엄마한테 다 이른다 너. 그날 밤 엄마와 언니가 어디서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화난 얼굴로 공부하고 있는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우리한테 자꾸 말대꾸하면 다음엔 주먹으로 때린다. 꼴 좋다. 열공해서 자립하고 아빠를 도와줘야지. 반년 후 언니는 그때 말했던 사립대학을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엄마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 나 고등학교 들어가면 알바해서 생활비 좀 보탤게.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엄마랑 언니한테 매달 20만씩 붙이는 거잖아. 그것도 곧 없어질 거야. 응? 아빠가 말한 대로 우리 집 가게는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때쯤 아빠는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와서는 바로 부업이랍시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사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었는데 기껏해야 부업으로 얼마 벌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저는
아빠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생활비라도 보태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야, 존못. 네가 꾸민 짓이냐? 갑자기 뭔 소리야? 그 인간이 엄마한테 이혼 서류를 보냈단 말이야. 에? 제가 모르고 있던 사이에 아빠가 엄마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서류 읽어보면 될 거 아니야. 당신과는 이혼해야겠어. 그게 가능할 리가 있겠어? 왜? 우리 사이에 이제 사랑이고 뭐고 없지 않아? 아내를 들였으면 똑바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그거 돈 말하는 거 아니야? 돈이라면 지금까지 충분히 주었잖아. 그딴 박봉 가지고 잘난 듯이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 뭐 내 월급이 박봉이라고 치자. 하지만 일본 전체로 따져보면 내 수입은 평균적인 금액인데 당신 돈 씀씀이는 너무 지나쳤어. 게다가 나는 당신을 대신해서 집안일도 했고 유치원도 다 내가 데리고 다녔어. 내가 좀처럼 출세하지 못한 건 이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이라고 당신한테 말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내 노력 탓만 했잖아. 거기에 두 딸에 대한 악의적인 차별. 레나가 당신한테 물들어 버린 게 참 안타까워. 듣자 하니까 아주 죽자고 그냥 덤벼드네. 그래, 그럼 이혼하든가. 근데 분명 당신이 먼저 꺼낸 소리다. 위자료 싹 다 내놔. 나와 레나에게 준 마음의 상처 2천만 원 줘야 할걸? 예전엔 다정하고 착했던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틀어져 버리게 된 걸까? 말해두는데 내가 당신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지. 뭐? 왜 내가 줘야 해? 가사와 육아 방치, 폭언, 폭력 전부 다 기록해뒀으니까 말이야. 변호사한테 보여줬더니 이혼 사유로도 충분히 인정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더라고. 변호사? 당신 그런 돈이 어디서 난 거야?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지만 사실 당신한테 잔소리 듣고 나서 부업을 시작했거든. 부업? 지금은 회사 급여보다 부업으로 버는 수입이 더 많을 정도야. 말도 안 돼. 그렇다는 말은 지금 수입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소리야? 그런 셈이지 뭐. 그럼 모아둔 돈도 있겠네? 재산 분할로 내놓지? 재산 분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절반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집처럼 일도 가사도 육아도 한쪽이 다 하고 있던 경우에는 비율이 변동하거든. 우리 집은 100%다 내가 해왔으니까 당신이 가져갈 몫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어? 그럼 이혼 안 할래? 마음대로 해. 그럴 줄 알고 이혼 조정 준비도 다 해놨으니까. 조정?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재판이지 뭐. 한번 붙어보자고. 그 후 아빠와 엄마는 이혼과 재산 분할로 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아빠의 완전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조정위원 분들은 자기가 벌인 짓은 쉬쉬하면서 아빠를 비난하고 돈 달라고 떼쓰는 엄마를 아니 꼽게 보고 아빠를 동정해 주었다고 하네요. 친권에 대해서는 언니는 엄마, 저는 아빠 쪽에 남기로 하여 양육비는 서로 주고받지 않는 걸로 합의 보았습니다. 결국 아빠와 엄마는 이혼하고 아빠가 부업으로 모은 돈은 온전히 아빠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부업을 본업으로 삼아 여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갑자기 큰 투자를 하거나 하는 일 없이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실적을 쌓아나가 천천히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스타일로 저도 쉬는 날에는 블로그 갱신을 도와주거나 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고 1년이 지났을 때쯤 사쿠라, 나와봐 사쿠라! 무시하지 말라고! 또 뜬금없이 뭔데? 문 좀 열어봐. 문? 지금 집 앞까지 왔다고. 뭐하러 왔는데? 돈 내놔. 아빠도 나도 당신네들한테 돈을 줄 의무가 없는데. 그 인간 돈 많이 벌고 있잖아. 도와달란 말이야. 나는 아내라고. 이제 이혼한 사이니까 차단당했나 보군. 나도 해둘 걸 그랬나 봐. 설마 연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대로면 나 대학도 그만둬야 한다고.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던지
빚지는 건 싫어. 그럼 알바라도 해야지 뭐. 왜 내가 학비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데? 답도 없네 진짜.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고. 돈 안 준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소란 피운다. 마음대로 해. 어차피 거기 살지도 않으니까. 뭐? 에? 이사 갔어. 아빠 사업 관계로. 왜 안 알려줬는데? 당신네들 행실이 그따구니까. 웃기지 마.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봐. 이혼하고 각자 자녀 한 명씩 데려간 거니까 양육 의무는 각자에게 있잖아? 언니 양육 의무는 엄마한테 있고 우리 생활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 당연한 소리 아니야? 아빠한테 그렇게 맨날 박봉이라고 구박할 정도면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잘 벌 거 아니야. 설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가사도 안 하면서 집에 눌러 앉아 있었던 건 아니겠지? 너 정말 부모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역으로 물어보자. 자식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알아서 살아. 기다려, 사쿠라. 야, 존못, 끊지 마. 말해두는데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예뻐. 그럼 안녕. 사쿠라! 야, 존못. 사쿠라, 우리 진짜 힘들어. 좀 도와줘. 그 후 엄마와 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언니는 사립대학 학비를 낼 수 없게 되어 퇴학당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 노력하는 걸 거부한 결과겠죠. 그 후로는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는데 끈기가 부족한 탓에 어떤 것도 길게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제대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고작 알바인데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나 아빠를 업신여겼는데 한번 당해보라죠. 참고로 저는 이사 온 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지금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학부를 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빠 사업도 궤도에 올라 요즘에는 반년에 한 번 정도 둘이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다시 활기를 되찾은 아빠를 보면 저도 기쁩니다. 앞으로도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이름은 아리키 마사에. 현재 25살의 회사원이다. 오늘은 내 가족에게 얽힌 이상한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나는 싱글맘 가정에서 자라 1살 아래의 여동생 츠쿠미와 엄마 히로요, 이렇게 3명이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무렵부터 우리 자매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요컨대 여동생이 나보다 더 외모에서 축복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다. 그리고 내가 고3, 동생이 고2가 되었을 때에는 야, 내가 너랑 자매라는 거 학교 사람들한테 말했어?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그럼 대체 왜 같은 반 애가 알고 있는 건데? 난 안 말했다니까. 애초에 2학년에 아는 애도 없고. 말할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어? 가뜩이나 너같이 역겹고 평범한 여자가 언니라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같은 반 친구한테 들키는 거 진심 오바라고. 나 아니라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퍼진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 너 같은 찐따가 말하고 다닌 게 학교에 퍼질 리도 없고 말이야. 맞지. 뭐든 간에 앞으로도 조심해. 물론 말한다 한들 아무도 안 믿겠지만. 네 말이 맞아. 어째서 우리는 자매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걸까? 뭔가 미안하네. 동생은 교내에서도 유명해질 정도로 예뻐져서 친구도 엄청 많은 카스트 제도 상위의 타입. 한편 나는 평균 체중을 꽤 넘은 체격에 커뮤니케이션 장애기가 있는 자타공인 찐따다. 더욱이 격차가 있었던 건 외모뿐만이 아니다. 당시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으로부터의 대우였다. 오늘 몇 시에 들어오니? 방금 위원회 일이 끝나서 지금 가려고. 아, 미안한데 3시간 정도 어디서 시간 좀 때우고 오면 안 되겠니? 왜?
츠쿠미가 갑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말이야.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됐어. 그 애가 너에 관해서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그럼 거실 쪽으로 안 가도록 할게. 안 돼. 우연히 마주칠지도 모르잖니. 그렇다고 3시간 동안 뭘 하라는 거야? 모르지. 스스로 생각하렴. 츠구미 친구들이 돌아가면 연락할 테니 그때까진 집에 들어오지 마. 알겠지? 이러한 대우였다. 참고로 집에 들어간 건 이런 연락을 주고받은 지 5시간이 지난 후였다. 요약하자면 엄마의 이런 취급은 대놓고 보일 정도의 격차가 있었다는 것. 이런 가족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숙사가 달린 대학교를 골라 학교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왔다. 다행히 성적이 좋아서 특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알바만으로 어떻게든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여동생과도 엄마와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쪽도 내 존재를 잊은 것인지 전혀 소식이 없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여동생으로부터 이러한 라인이 왔다. 오랜만,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나는 그럭저럭 지내는 중. 너는? 실은 말이지. 나 결혼하게 되었어. 결혼? 너 아직 대학생이잖아.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이 못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졸업과 동시에 식을 올릴 예정이야. 그래? 잘 됐네. 축하해.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해줬으면 하는데. 나한테? 너 결혼식에? 왜 그렇게 놀라? 내가 네 언니인 게 창피한 거 아니었어? 그건 그렇긴 한데 그가 사장의 자제라 꽤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아, 그래. 그래서 언니가 있는데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해서 말이야. 아, 알아들었어. 참고로 약혼자 사진도 보내줄게. 잘생겼네. 그치? 나가누 켄타라고 하는데 아직 30살인데 계열 회사 중에 하나를 맡고 있대. 대단하네. 반응이 시원찮은데? 뭐 당연히 본인이 넘볼 수 없는 남자니까 질투나는 것도 알겠지만 넌 변한 게 없어 보이네. 안심했어. 그래서 결혼식 날짜 아직 안 정했는데 아무도 참석하겠다고 한 적 없는데? 이렇게 그녀의 제안을 거절한 나. 동생하고 엄마한테 잔뜩 욕먹었지만 이미 독립했으니까 잠자코 들어줄 이유도 없다. 그 후로 일절 연락이 없던 두 사람. 말하자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 후로도 1년이 지나고 가족에 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을 무렵 사이가 좋았던 친척동생 나루미에게 연락이 왔다. 마사이 언니,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지금은 딱히 그렇지도 않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실은 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삼촌이? 왜? 암에 걸려서 말이야. 열심히 치료에 힘썼는데 어제 힘을 다한 모양이야. 그런 명복을 빌어. 그래서 장례식 말인데 당연히 참석할게. 나로서는 와주면 너무 좋고 기쁜데 언니네 어머니나 치구미가 온다고. 그렇겠네.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괜찮겠어? 얼굴 보는 건 불편하지만 삼촌한테는 감사한 게 많으니까. 고마워. 혹시 좀 그러면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되니까. 그런 고로 오랜만에 본가에 돌아가게 된 나. 나루미한테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가족이랑 만나는 건 썩 내키지 않았다. 나루미에게서 연락이 있던 직후 엄마로부터 라인이 왔다. 네 삼촌일 들었니? 응, 들었어. 장례식은 오려고? 일단은. 그래도 걱정하지 마. 재워달라고 말 안 할 거니까. 나루미네 집에서 머물 생각이야. 아, 그래. 그나저나 잘 지내니? 그럭저럭. 건강이라든지 몸 상태는 괜찮고? 아무 이상 없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야 딸 일인걸. 기분 나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단다. 꽤 의미심장한 엄마와의 대화를 마치고 다음 날 나는 본가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엄마와 동생의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을 발견해 일단 인사했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자마자 너 마사이니? 말도 안 돼! 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뭐 어쩔 수 없지. 실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었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체중이 10kg이나 빠지고 사회인이 되고 나서는 열심히 일에 몰두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므로써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꽤 인기가 많아지기도 했다. 한편 추구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외모는 내가 알고 있던 때보다 20kg이나 늘어난 것 같았다. 사치에 빠져 제멋대로인 생활을 한 게 전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느낌. 흐트러진 식생활의 탓인지 피부도 엉망진창. 온데간데 없이 볼품없어졌다. 남편인 켄타 씨도 처음 만났지만 척 보기에는 부부 사이가 식은 것 같았다. 그것도 특히 켄타 씨가 추구미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었다. 무사히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나루미의 집에서 하루 머물다 갔다. 그러자 의외의 인물에게서 라인이 왔다. 안녕하세요. 어제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 동생의 남편분이시죠? 네, 처형과 만나 뵙게 되어 기뻤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실은 장모님께 부탁드려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멋대로 이런 부탁을 해서.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뭔가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괜찮으시다면 같이 식사라도 어떠신지요? 저랑 제부씨랑 추구미 셋이서 말인가요? 아니요. 가능하면 처형과 저 둘이서. 실은 아내에 관해서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상담 안 하시는 게 좋을걸요? 어째서죠? 알고 계시거나 짐작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동생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동생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실은 상담은 핑계고 그저 식사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처음 뵈었을 때부터 너무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더 마사이 씨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당신 동생과 결혼한 사이 아닌가요? 부끄럽지만 그렇게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여기에서만 말하는 거지만 이혼도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자는 건가요? 아내 언니인 저한테? 네,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기 농담이 아니라면 일단 죄송합니다. 당신같이 절저가 없는 사람은 솔직히 무리예요. 너무 기분 나쁜 나머지 진심을 말해버렸다. 이혼할 듯한 건 의외도 아니었지만 하필이면 언니로 갈아타려고 하다니.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끈질기게 접근해와서 결국 못 견디고 차단했다. 이걸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동생에게 이런 연락이 왔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이야? 네가 켄타 씨 꼬셨잖아. 발뺌할 생각하지 마. 아, 결국 이혼당했구나? 역시 너 때문이잖아. 왜 나 때문이야? 물론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제대로 거절하고 그 이후에는 차단했어. 거짓말 치지 마. 그거 말고 내가 버려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 아니, 버려진 이유는 명확하잖아. 대체 뭔데? 거울을 들여다봐. 한때의 영광이 온데간데도 없어졌잖니. 외모만 보는 그 남자도 그렇지만 너한테서 외모가 빠지면 결혼 생활을 계속할 마음 같은 건 없어지는 게 당연하잖아. 이후에도 시끄럽게 굴어서 결국 여동생까지 차단했다. 좀 더 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그러자 이번엔 엄마로부터의 연락이었다. 부탁이다. 켄타하고 만나보렴. 네? 완전 치구미 일로 뭐라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말은 좀 예상 외네. 나는 지금 켄타가 가지고 있는 맨션에 살고 있단다. 근데 그의 이혼이 성립되면 여기서 나가야 해. 새로운 집 구해서 살면 되잖아. 무리야. 일도 간뒀으니까. 이 나이에 새로 일이라니. 치구미도 그런 꼴이 되었으니 다음 상대도 절망적이라고. 그 성격이면 사회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말이지. 하지만 네가 켄타하고 결혼만 하면 문제 해결이란다. 싫은 게 당연하잖아. 제정신이야? 아니면 적어도 생활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라도 하렴.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말이야?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전에 뜬금없이 엄마 행세를 했던 거네. 이렇게 될 걸 진작 눈치채고 나를 매수할 작정이었던 건가? 얼마나 철면피인 거야?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후로 엄마도 차단했다. 여기도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했다. 그리고 이건 나루미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이혼이 성립되어 두 사람의 호화로운 생활도 끝났다고 한다. 게다가 혼전 계약으로 인해 위자료 등의 아무것도 없이 진짜 0부터 시작하는 모양이다.
둘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는다. 아무래도 나도 꽤 화가 났었던 것 같다. 내 이름은 노로 사야카, 27살 주부이다. 오늘은 나와 가족들 사이에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내 본가는 꽤나 부유한 자산가 집안으로 내 입으로 말하기도 뭐하지만 부잣집 아가씨 같은 인생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 남편인 슌지는 직장에서 만난 2년 위의 선배로 업무 능력이 매우 뛰어난 우수한 사람이지만 본가는 매우 평범한 일반 가정이다. 꽤 집안끼리의 격차가 있는 두 사람이지만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드라마와 같은 신분 차이에 의한 반대 등은 딱히 없었고 지금도 평범한 맨션에서 부부 둘이서 생활하고 있다. 부부 사이도 양호해서 매우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2살 아래 여동생, 즉 나에게 있어서 아가씨인 유리나로부터 라인이 왔는데 새언니 부탁이 있는데요. 들어주실 수 있나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최근에 가게 매출이 좋지가 않아서요. 아, 그러고 보니 네일샵을 경영하고 있었지? 네, 그래서 이번 달 월세를 못 낼 것 같아서.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돈 좀 조금 빌려줄 수 없나 해서요. 얼마 정도 필요해? 100만 원 정도 일어나? 100만 원? 월세가 그렇게 비싸? 월세도 월세지만 그 외에도 이것저것 나갈 돈이 많아서 부탁이에요. 이대로라면 진짜 망할지도 몰라요. 그야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은 100만 원 그렇게 쉽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언니 부자잖아요. 친정은 그렇지만 나는 부자가 아니야. 지금은 나랑 남편 월급으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고. 그래도 부모님께 받은 돈 있죠? 그것도 꽤 많은 돈. 어째서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서 살짝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빼줬으면 싶은데. 하지만 그 돈은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위해 쓰자고 남편이랑 얘기해서 정한 거라서. 그걸 좀 어떻게 안 될까? 아직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의 위기를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긴 하지. 그래도 남편이랑도 얘기해봐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고마워요. 가능한 빨리 부탁할게요. 라는 걸 부탁받았다. 솔직히 그렇게까지 썩 내키진 않았지만 의리라고 생각하고 가족의 부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과 얘기해보니 남편도 내키지 않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오케이 하고 아가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해선 안 됐나 보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오늘 늦어질 것 같아?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먼저 자도 돼? 그렇구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말이야. 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지금 얘기 들을게. 휴게 중이라서. 유리나 관련돼서 말인데. 그 멍청한 동생 말이구나. 이번엔 또 뭐래? 실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뭐? 난 전혀 몰랐는데? 미안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받아서.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당신한테 화내는 거 아니니까. 물론 아이를 위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주고 있지는 않아. 생활비 같은 걸 뺀 내 돈에서 주고 있어. 뭐든 간에 당신 돈이잖아. 대체 얼마나 빌려간 거야? 그때 100만 원 이후로 몇만씩 조금 빌려가고 있어. 내가 그 정도라면 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줘버린 것도 문제지만 다만 최근에 너무 자주 빌려가서 솔직히 곤란해.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정말 미안해. 내가 경솔한 행동을 해서. 뭐 얘기는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괜찮아. 문제는 뻔뻔하고 멍청한 여동생이지. 애초에 그 녀석 처음 빌린 돈 100만도 전혀 갖고 있지 않잖아. 그것도 모자라 계속해서 돈을 빌리다니 비상식적이라고. 맞다. 그 이후로도 아가씨는 막무가내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걸 내가 경솔하게 줘버린 탓에 월 2, 3회 정도로 돈을 빌리러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상담한 그날 밤 그는 꽤 녹초가 되어 돌아왔다. 이유는 아가씨에게 뭐라 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 때문인 것 같았다. 그런 거로 조금은 자제해. 새언니 돈이니까 오빠는 상관없잖아. 내 아내니까 상관 있지.
그럼 네일샵이 망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도 엄마도 빚쟁이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결국 아무 소용 없었던 모양이다. 전부터 아가씨는 귀가 세서 말이 안 통했다고 한다. 참고로 아가씨의 네일샵은 시어머니와 공동 경영이고 시아버지와는 진작에 이혼해 가게가 망하면 생활이 꽤 어려워지는 게 맞긴 하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도 강하게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가씨가 안 된다면 이번엔 시어머니에게 말하겠어 라고 생각했는지 내 눈앞에서 시어머니인 아야카 씨에게 라인을 보냈지만 내 말은 내 아내한테서 돈 빌려가지 말라는 거고 보통은 먼저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해도 우리도 그렇게 여유 있는 편 아니잖니. 우리도 맞벌이 부부일 뿐이고 유복하지 않다고. 아니잖아. 사약한의 친정 대단한 집안이잖니. 그렇다고 해서 매달 용돈을 받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부부라고. 그거야말로 아깝다고 생각 안 하니? 그쪽 집안이랑 얘기해서 도움을 받든지 하렴. 그렇게 하면 우리도 꽤 도움받을 수 있고 말이야. 이것도 다 부부끼리 얘기해서 정한 내용이라고. 아직 젊은 나이에 본가의 돈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건 좋지 않잖아. 당분간은 우리 부부 둘의 힘으로 해나가자라고 정했다고. 그래서 사야카가 친정으로부터 받는 돈에도 손대고 있지 않았어. 정말이지. 이상한 곳에서 괜히 엄격하다니까. 집안의 자산 어차피 언젠가는 사약한테 갈 거면서. 그 언젠가가 올 때까지는 둘이서 힘내보자고 생각한 것 뿐이라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 딱히 잘못된 건 없지만은 어쨌든 유리나한테도 말해둬. 애초에 네 돈도 아니잖니. 민폐라면 사야카 본인이 직접 말하면 되잖아. 말할 수 있겠냐고. 남편의 여동생이라고. 강하게 말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알았어. 맞다. 그보다 이번에 온천 여행 가자고 친구랑 얘기 중인데 돈이 좀 부족해. 5만 엔 정도 빌려주지 않을래? 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 듣긴 했어? 이렇게 시어머니로부터 패배를 당한 남편. 아무래도 아가씨 성격은 시어머니 유전인가 보다. 남편의 노력을 허투루 하는 것도 싫어서 이 이유로 나도 아가씨의 부탁을 거부하기로 했다. 매번 물건으로 져서 꽤나 애먹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아빠가 신부전으로 돌아가셨다. 엄마는 진즉 돌아가셔서 재산 전부가 나에게 상속되었다. 그 금액은 대충 3억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정도의 거액이다. 물론 원래라면 있어서 곤란할 것은 없지만. 저기 유산 얼마나 받았어요? 뭐 꽤 상당한 금액이지. 얼마? 5은 그냥 넘겠지? 그치. 좋겠다. 대단해요. 어디에 쓸 예정이에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아버지 돌아가신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도 아니고. 쓸 것 없으면요. 우리 가게에 투자해줘요. 뭐? 그렇게만 된다면 더 입지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기구 같은 것도 다 좋은 걸로 바꿀 수 있고 종업원도 고용할 수 있으니까 저도 편해지고요. 그렇게 해요. 갑자기 그렇게 말해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남는 돈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가족을 위해 써줘요. 상종이라거나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돈 쓸 생각만 한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상상 이상으로 빨랐고 텐션도 높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우리 가게에 투자해준다며? 고마워. 정말 덕분에 살았어. 아니요, 아직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건 아니라서요. 뭐 어떠니? 빡빡하게 굴지 말렴. 가족을 위해서이니까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도 분명 기뻐해 주실 거란다. 그래, 가게에 투자해주는 거라면 이왕 하는 김에 집 리모델링도 해주지 않겠니? 네? 이 집 낡아서 살기 불편하단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그보다 오히려 새로운 집을 사는 게 나으려나? 너 뭐가 좋다고 생각하니? 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아가씨와 똑같이 시어머니도 밀고 들어왔다. 아무리 나여도 여기엔 좀 깬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대경로에서 직접 본가에 쳐들어갈 기세였지만 그건 내가 말렸다. 사실은 상속 받았을 때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해 대책을 생각해 두었다. 문제는 여분의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였으니.
방금 전에 부동산 다녀왔는데 좋은 매물을 찾았어요. 조금 자금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중으로 돈을 받았으면 하는데. 미안, 애초에 투자하겠다고 나는 말한 적 없어. 그리고 이참에 말해두겠는데 투자할 생각은 결단코 없어. 뭐? 적당히 해요. 쓰지도 않을 돈 모아둘 거면 가족에게 환원하라고 말했잖아요. 이미 새 기재들도 사버렸으니까 바로 돈이 필요하다고요. 잘도 아직 받지도 않은 돈으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네. 그리고 더 이상 쓸 곳 없는 돈이 아니야. 뭐에 쓸 건데요? 그 많은 돈을? 사실은 이번엔 남편과 같이 회사를 세우기로 했어. 농담이죠? 아니, 이전부터 얘기했던 거야. 아직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지만 이미 절차 밟으면서 법인화까지 진행되었어. 아빠로부터 받은 유산은 전부 자본금으로 쓰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미 간단히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아니게 되었다고. 맞다. 우리는 이 기회에 회사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이전부터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건 사실이라 아버지의 유산으로 목표가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아가씨로부터의 라인, 그 다음으로는 시어머니로부터였다. 회사를 세우기로 했다며? 그런 거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어머니도 이미 스스로 비즈니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충을 알고 있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잘 새겨듣는 편이 좋을 거다. 하지만 이미 정한 일이어서 부탁이다. 다시 생각해보렴. 왜 그렇게 필사적이세요? 예상과 달라져서 아쉬운 건 알겠지만 알았다. 진심을 얘기하마.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든 상황이란다. 경영이 어렵다거나? 그것도 있지만 이것저것 있어서 이대로라면 파산할지도 몰라. 시어머니 얘기로는 부모 자식 합쳐서 금융계 사기에 당한 모양이다. 내용은 돈을 맡기면 다음 연도에 10배가 된다나? 그런 흔한 사기였다. 지인 소개였던 모양이라 쉽게 믿어버린 두 사람은 상당한 금액을 투자. 그 금액은 경영하고 있던 네일샵이 망할 정도의 돈이었던 모양이다. 처음 100만 엔도 그 이후의 돈도 대부분은 차금의 상환에 쓰인 모양이다. 이번 유산에 관해서도 투자니 리모델링이니 하더니 기본적으로 차금 상환을 위해서였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아직 도와줄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상한 자존심으로 이것저것 변명을 만들어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나 보다. 나도 남편도 지금까지의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인 태도에 격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줄 마음은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파산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나와 남편은 두 사람과 완전히 연을 끊고 새롭게 세운 회사에서 매일 분투하고 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20살 대학생 히카리라고 한다. 오늘은 내 친구와 후배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한다. 나는 중류층 가정에서 태어난 평범한 서민이다. 그리고 나에겐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마유코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지만 어느새 확 바뀌고 말았다. 그녀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된 것이었다. 게다가 그 돈을 투자하여 더 큰 돈을 만들어 마유코는 점점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쯤에는 얼마 전에 아이자와 선배랑 데이트했어. 대박이다. 작년에 미스터 캠퍼스에 나왔던 사람이지? 그렇다고 하더라. 뭐 얼굴은 잘생겼긴 한데 뭔가 문제라도 있었어? 좋은 가게가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엄청 싸 보이는 가게로 데려가더라고. 뭐 체인점 같은 곳? 아니, 뭐 일단 이탈리안이긴 했는데 둘이서 식사를 해도 7,000엔밖에 안 드는 가게더라고. 충분한 거 아니야? 대학생 치고는 꽤 비싼데? 그래? 우리가 가족끼리 가는 레스토랑은 0이 하나 더 붙거든. 거기가 특수한 거겠지.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차야. 그 선배 차도 있어? 아니, 자기 집 차 빌려서 데리러 왔어. 다 낡아 빠진 이상한 패밀리카였다고. 아니, 대학생 치고는 나쁘지 않은 거라니까. 타봐야 불편하기만 하잖아. 우리 집 렉서스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 항상 이런 식이다. 생활 전반에 있어 금전 감각이 상당히 이상하다. 심지어 그걸 대놓고 뽐내고 다니는 타입이기도 하다. 뭐 어디 브랜드 옷을 샀네, 해외 어디를 다녀왔네 하며 자랑도 엄청 해댄다.
그래서 나 외에는 친구가 적은 듯하다. 그런 학교 생활도 1년이 지나 2학년이 되기 직전이 되었을 때쯤 고등학생 때 내가 귀여워하던 1살 아래 후배 사나가 연락을 해왔다. 히카리 선배, 오랜만이에요. 사나야, 정말 오랜만이다. 수험은 다 끝났어? 어디 들어갈지 정해졌어? 사실 그걸 말하라고 연락했어요. 히카리 선배랑 같은 대학에 가게 됐어요. 정말? 네, 간당간당하기는 했지만 운 좋게 합격하게 되었네요. 와, 너무 좋다. 또 같은 학교 다닐 수 있겠네? 네, 저도 너무 기뻐요. 대학 가서도 잘 부탁드려요. 나도 잘 부탁해. 사나는 부활동 후배였기 때문에 특별히 나를 더 잘 따랐다. 그러니 같은 대학을 골라준 게 너무 기뻤다. 그래서 2학년이 되고 나서는 사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그렇게 되자 자연스레 마요코도 넣어서 셋이서 행동하는 일도 많아졌다. 사나는 차분하게 남 얘기를 잘 들어주는 타입이라 마요코의 돈 자랑도 다 받아주었다. 그래서 마요코도 사나를 꽤 마음에 들어 하는데 내가 마요코와 둘이 있을 때 내가 지나가듯 했던 말이 그녀의 자존심을 자극했는지 밤에 그룹 채팅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 사나야, 히카리한테 들었는데 너 모니로봇 상사 사장 딸이라면서? 미안해,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어. 괜찮아요, 딱히 숨기는 것도 아니라서. 사장 딸이라고 하면 뭔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부르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요. 모니로봇 상사는 대대로 저희 집안에서 경영하고 있어요. 오래된 대기업이지? 취준생들한테도 인기 많고. 네, 맞아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 치고는 입는 옷도 전혀 고급스럽지는 않던데. 야,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실제로 명품 옷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에서 파는 것밖에 없거든요. 어머나, 돈 많으신 사장님 딸인데 그렇게 검소해? 경영이 위태로운가? 아니요, 그냥 아빠의 지론인데 옷은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돈을 들이는 건 쓸데없는 지출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도 그냥 싼 옷만 입고 그래요. 그건 나도 처음 들었네. 역시 돈을 잘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 내 생각은 좀 다르긴 하지만 말이야. 물론 어디까지나 저희 집 방침일 뿐이에요. 집도 꽤 넓겠네? 네, 일반 집들이랑 비교하면. 참고로 우리 집은 방이 8개인데 거긴 어때? 왜 그리 공격적이야?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니 무슨 말이야? 10개 이상은 없겠지만 창고 같은 부분까지 세면 얼마나 되는지 잘 상상도 안 된다. 죄송해요, 제대로 대답 못 해드려서. 그 이후로 마요코는 사나를 엄청 견제하게 되었다. 돈부심이라니 난 이해가 안 된다. 예를 들면 연휴 때 마유코는 가족끼리 하와이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호화로운 호텔 사진이나 구입한 명품 브랜드 옷 등을 자랑했다. 그걸로 끝나면 좋았을 것을. 사나한테도 휴가 때 뭐 했는지 묻는 것이다. 스위스에 있는 별장에 다녀왔어요. 아, 그래? 참고로 스위스 물가는 일본보다 훨씬 더 높고 별장은 엄청난 자산가가 아니고서야 가질 수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행동이나 품격을 봐도 마요코와는 격이 다른 수준이다. 그런데도 왜인지 절대 이길 수 없는 승부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사나도 승부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묻는 질문에 대답할 뿐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마유코 태도에 당황하는 눈치였고 저 마유코 선배한테 뭔가 했나요?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요즘 뭔가 저한테 화내시는 듯한 느낌이라서요. 하긴 그렇게 대놓고 태도가 저런데 모를 수가 없겠지? 뭔가 실수한 거라면 사과드리고 싶은데 이유도 모르겠어서 힘들어요. 아니, 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그건 마요코가 그냥 이상한 라이벌 의식을 가져서 그런 걸 거야. 라이벌 의식? 걔네 집도 꽤 돈이 많아서 말이야. 네, 그건 얘기를 듣고 느꼈어요. 그래도 너 같은 진정한 부자를 보고 뭔가 자기가 졌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 돈이 많은 건 아빠지 제가 아닌데 저 스스로는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왜 저렇게까지 견제하는 건지 나도 이해가 안 가. 정말 미안해. 아니요, 저도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혹시 좀 불편한 거면 내가 딱 잘라 말해줄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야 이런 식으로 이유 없이 견제하는데 곤란할 법도 하지. 어떻게 좀 해주고 싶어도 긁어부스럼이 될 것 같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요코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너 사나네 집 본 적 있어? 아니, 남 초대하는 건 아버지가 싫어하신다고 해서 방범상의 이유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걔가 부자라는 증거가 없지 않아? 증거라니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걔 정말 부자 맞아? 그냥 부자인 척하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좀 적당히 해. 왜 자꾸 사나를 견제하는 건데? 마요코의 발상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애초에 왜 이런 애랑 계속 친구로 지내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도대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전전긍긍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사나에게 뭔가를 저지르는 일도 없었다. 자기가 벌인 일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이 보였다. 겨우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심했을 무렵 기어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하필 그룹 채팅에서 마요코가 일을 벌이고 만 것이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였네. 뭐가? 이것 좀 봐. 첫 번째 사진은 사나가 사는 집이야.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자취방 건물이잖아. 심지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라니 그게 부잣집 따님이 할 만한 일인가? 너 설마 미행까지 해가면서 사진 찍은 거야? 덕분에 증거를 찾았지. 그래서 둘러댈 말은 있니, 사나야? 아니요. 이 집에서 살고 있고 알바도 하고 있어요. 아빠가 그러길 원해서요. 네? 사실 저 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거든요. 우와, 사위가 아니라 사나 너한테 직접 물려주신대? 맞아요. 아직 나중 일이긴 하지만요. 그게 그런 집이랑 알바랑 무슨 상관인데? 회사를 물려받고 싶다고 말했더니 그럼 우선은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리는 방법부터 익히라고 하더라고요. 후계자에게는 항상 그래왔다고요. 에? 그럼 지원이 아예 없는 거야? 솔직히 월세랑 공과금은 지원받지만 그 외에는 다 제가 벌어요. 직장도 제가 직접 노력해서 얻어내라고 그랬어요. 와, 진짜 철저하신 분이구나. 근데 사나 너도 의외로 야망이 있었나 보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 증거를 보여달란 말이야. 너가 부자라는 걸 인증해봐. 인증을 하라니 그게 또 뭔 소린가 하고 있었는데 너무 집요하게 굴어 결국 사나가 사진 한 장을 보냈다. 그건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대기업 사장인지라 누구나 아는 얼굴이었고 이 이상의 명확한 증거는 없을 것이다. 그걸 보고 마요코는 바로 침묵하고 말았다. 그 이후로는 쪽팔렸는지 학교에서도 우리를 피하게 되었다. 이쯤 되면 좀 불쌍하다 싶기도 했다. 사나도 신경 쓰이는 듯했다. 100% 자업자득이라고는 해도 그렇게 쪽을 당했으니 측은하기도 하다. 그러다 마요코가 오랜만에 또다시 그룹 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기 너희한테 부탁이 있어. 부탁? 네가 부탁을 다 하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요.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뭐? 장난하는 거야? 너네 집 카드는 어디다 팔아먹은 건데? 저번 달에 무심코 이것저것 막 질렀는데 금액이 조금 커서 아빠가 화내면서 정지시켜버렸어. 얼마나 썼는데? 150만 정도 되려나? 화낼 만도 하시지. 거의 차 한 대 값 아니야. 용돈이 없어서 돈이 바닥났어. 그럼 가지고 있는 명품 하나 팔면 그만이잖아. 안 쓰는 것도 널렸을 거 아니야. 그건 이미 했다고. 근데 그 돈도 다 써버린 거야. 아니 잠깐만. 저번 달에 정지당했다며. 이번 달 시작된 지 고작 일주일인데? 이번 달은 내 최애 브랜드 신상이 나와서 어쩔 수 없었어. 사나야,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유코 선배, 이건 어때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마침 신입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점장님이 융통성이 좋은 분이라 아마 급여도 가불해 주실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일하는 거면 좀... 그것보다도 돈 조금만 빌려주면 된다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얼마나 필요한데? 15만 정도? 그걸 조금만이라고 표현하는 시점에서 이상한 거라고. 돈 못 빌려줘. 사나 너도 절대 빌려주지 마.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일을 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의 감사함을 느껴봐. 그 이후로도 마요코는 계속 때를 썼지만 나도 사나도 완강히 거부했다. 그렇게 결국 마요코도 포기를 했다. 그리고 마요코는 알바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냐오냐 하면서 커온 그녀에게 노동은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아무도 안 하는 실수를 연발해가며
직장에서는 선배인 사나에게 도움받고 점장에게는 혼나가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걸 계기로 조금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